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위 방법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종류의 가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앞에 장가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닝 가위, 그리고 흔히 요술 가위라고 불리는 가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쪽으로 보면 이제 블런트 가위들이 이렇게 양옆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커브 가위, 드라이 앤 슬라이싱 가위 등 질감 가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가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블런트 가위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블런트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날 길이, 손잡이에 따른 선택 방법, 용도에 따른 선택 방법, 그리고 알값에 따른 가위 선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블런트만 잘 고른다면은 블런트 가위에 맞춰서 티닝이나 장가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블런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블런트의 날 길이는 보통 5.5인치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는 6인치, 6.5까지 블런트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작게는 5인치, 4.5인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보면은 4.0부터 해서 4.3, 4.8, 5.3, 5.6, 5.8, 6.1, 6.3 등등등 거의 모든 사이즈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가위 사이즈에 따른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니 가위입니다. 보통 5인치 이하의 가위를 말하는데 빠르고 섬세한 컷을 하기에 유리하며 힘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블런트 가위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이고 보통 5인치부터 6인치 사이의 가위를 말하는데 손의 크기, 커트하는 습관, 주요 고객층, 선호하는 테크닉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5.5인치를 기준으로 좀 더 섬세한 컷을 원하면 가위가 짧아지는 것이고 빠른 커트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좀 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중간 사이즈인 5.7인치와 5.8인치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다음으로는 6인치에서 6.5인치 가위입니다. 블런트이기도 하고 장가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블런트 커트와 싱글링을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많이 찾습니다. 특히 남자 디자이너나 손이 크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6.5인치 이상을 장가위라고 합니다. 가위 공장이나 딜러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저는 6.5인치 이상은 장가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이즈에 따른 선택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많은 경우 손이 작으면 작은 사이즈, 손이 크면 큰 사이즈를 찾으십니다. 그 기준으로 가위를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내 손에 편해야 합니다. 손이 작다 하더라도 6인치를 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손이 커도 5인치를 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위를 인컷으로 자를 때 손가락이 시작하는 부분이 닿지 않는다면 손이 작더라도 이렇게 6인치 가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디자이너로 승급이 되면은 초급 디자이너라고 부르는데 초디 때에는 남성 커트나 또 여성 손님의 경우 학생 커트가 많기 때문에 5.7인치, 5.8인치, 6인치 사이즈의 가위를 많이 권합니다. 하지만 초급 디자이너의 경우 사이즈 선택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5.5인치의 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손잡이에 따른 선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잡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스트레이트형, 세미 옵셋형, 옵셋형으로 나뉩니다. 좀 더 세밀하게 가면은 스트레이트와 세미 옵셋 중간형이 있고요. 세미 옵셋과 옵셋 중간형, 그리고 옵셋보다 더 꺾인 크랩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이트형입니다. 매간의 안경 손잡이로도 불리는데 엄지와 약재 사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는 데 유리해서 블런트는 물론 티닝, 커브 가위, 스트로크 가위, 드라이 가위 등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블런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5인치 이하의 가위에 많이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힘이 좋고 굵은 모발을 자르는데 효과적입니다. 가위의 개폐량이 적고 커팅 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시는 디자이너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테크닉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근데 단점은 블런트 커트를 하실 때 팔꿈치가 올라가서 팔에 부담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가위는 이제 커브 가위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엄지와 약지의 소지거리가 있어서 가위를 돌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세미 옵셋형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가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블런트, 튀닝, 장가위, 그리고 슬라이싱, 드라이 가위 등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빠른 커트, 다양한 테크닉 사용해도 좋고요. 힘도 좋은 편이고 손도 편하고 균형이 잘 맞는 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형 손잡이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위를 보시면은 중심축에서 약지 거리 쪽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위를 이제 세미 옵셋형이라고 말하는데 변형 손잡이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세미 옵셋 스타일인데 손잡이 형태는 약간 휘어져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낙타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잡이를 이제 변형 손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커트를 막 시작하시는 단계나 또 초급 디자이너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옵셋형입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형태의 가위라고 할 수 있고요. 블런트와 장가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중심축에서 약지까지 거의 일자에 가까운 형태의 가위를 말합니다. 그립감이 좋고요. 특히 이제 포인트 커트와 이제 싱글링을 사용하실 때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지손가락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가는 형태의 모발을 자르기에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적게 벌리셔도 가위 개폐가 크게 되기 때문에 가위를 많이 벌려서 사용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손잡이의 스타일이 장단점이 있어서 커트하는 습관, 주요 고객층, 선호하는 테크닉 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뭐 세미 옵셋을 쓰면 되겠네요. 가장 무난하니까. 물론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체는 각기 다 다르죠. 손의 크기도 다르고 손가락 길이, 손가락 굵기, 또 새끼손가락 길이도 다릅니다. 그래서 맞는 가위도 제각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가위가 이렇게 손에는 맞는데 손가락에 소지거리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디자이너들이 커트하는 방식도 눈여겨봅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나 유튜브, 미디어가 발달된 상황에서 어떤 나의 테크닉, 나의 퍼포먼스 이러한 것들이 나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또 스타일에 따라서 내 손에 맞는 가위를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날선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미용 가위에 있어서 가위의 절삭력, 부드러운 느낌, 내구성을 결정하는 데에는 가위의 재질이나 가위날의 힘의 중심, 날선, 날등, 바닥날, 흔히 뒷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일반 디자이너들이 육안으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가위 제작자나 판매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위의 메커니즘에 관심 있는 일부 디자이너들 외에는 대부분의 헤어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이 편하고 잘 잘리고 부드럽고 오래가는 가위입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자동차를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물론 메카닉적인 부분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디자인을 보고 안전하고 편하고 잘 달리면 됩니다. 엔진이 어떻게 생겼고 브레이크는 무엇을 쓰고 바디는 어떻고
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날등과 날선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등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하마구리입니다. 대함날이라고도 부르고요. 날등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과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검형입니다. 이렇게 끝에가 산이 있죠. 그래서 힘이 날 중간부터 전달돼서 가위의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움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은 3분의 1 검형, 4분의 1 검형과 같이 하마구리와 검형을 섞은 가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단바 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위가 조엘사에서 나온 가위가 있는데요. 날 등을 보시면은 곡선이 아니라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이 떨어지고 느낌이 딱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유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가위의 특징은 제작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날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날선도 세분화하면은 많지만은 크게 세 가지만 고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인 날선입니다. 스트레이트 블레이드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날선의 모형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블런트 커트에 유리하고 보편적으로 어떤 테크닉이든 가장 무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의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잘 잘립니다. 하지만 커트 느낌이 딱딱하고 장시간 사용 시 손에 부담이 갑니다. 커트를 직접 해보면은 머리카락이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이 납니다. 장시간 사용 시에 손에 부담이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잘렸을 때 이 힘이 손에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손이 부담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직진성이 좋아서 가위의 밀림이 상대적으로 늦게 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인 날선 가위를 사용할 경우 손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즘은 직인 날선이지만 살짝 곡선에 가까운 형태의 날선의 가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인 날선의 단점을 보완한 가위들이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유인 날선입니다. 세미 콘벡스 블레이드라고 말하는데요. 날선의 모양이 일자보다는 배가 살짝 나온 형태로 블런트와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는 멀티 가위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가위처럼 끝에가 일자가 아니라 갈수록 살짝 배가 나온 형태의 가위를 유인 날선, 세미 컨벡스 블레이드라고 말합니다. 보통 고가 가위에 많이 사용되는데 고가 가위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경우 경도와 내구성이 좋아서 오랫동안 처음 느낌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블런트를 사용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직인 날선 가위보다 블런트 커트 시 매우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의 단면이 아주 잘 잘립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이제 칼로 김밥을 자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김밥을 자를 때 이렇게 도끼 자르듯이 치면서 자르지 않습니다. 날을 썰면서 자르지요. 마찬가지로 유인 날선의 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동날과 정날의 날 모형이 날의 중간에서 날의 끝으로 갈수록 살짝 휘어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김밥을 자를 때처럼 썰어지는 느낌으로 잘려서 단면이 아주 깔끔하게 잘립니다. 드라이 커트와 포인트 커트에도 유리해서 질감을 표현할 때도 좋고요. 스타일을 만드는 커트를 할 때도 좋습니다. 블런트 커트를 할 때 힘이 분산돼서 손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그래서 건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많이 권합니다. 단, 모량을 많이 잡으시는 분들께는 밀린다는 느낌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성보다는 여성 커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세인 날선 가위입니다. 컨벡스 블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대표적인 세인 날선 가위를 가져왔는데요. 날선의 모형이 배가 나오고 중간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심하게 휘어진 형태로 스트로크 가위나 슬라이싱 그리고 일명 비드라이 커트 테크닉을 사용할 때 좋습니다. 촉컷이나 업슬라이싱, 뿌띠빠개 같은 그러한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는 데도 좋고요. 블런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테크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는 스트레이트 형태도 있고요. 세미 옵셋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위를 질감 가위라고도 하고요. 또 질감을 표현하는 스타일을 만들 때 아주 좋습니다. 조각으로 따지면은 마무리 작업으로 조각을 완성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트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 세인 날선 가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세인 날선 컨벡스 블레이드 가위는 질감 가위를 설명할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트를 시작하는 단계나 초급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블런트 가위를 추천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세미 옵셋 손잡이에 여성은 5.5에서 5.8, 남성은 5.8에서 6인치 사이에 직인 날선 가위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날 등은 하마굴이든 검형이든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오래되시고 손목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 옵셋에 5.5에서 5.8인치 유인 날선 가위를 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자신만의 커트 습관이 잡혀 있으시기 때문에 보통 거기에 맞춰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10년, 20년 동안 했던 커트 습관을 사실상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블런트 가위를 고르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자신에게 맞는 가위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